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요즘은 제가 계속 이렇게 진행 중인 물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날짜는 많이 남진 않았지만 진행 중인 물건을 올리고 있으므로 제 유튜브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신다면 제가 이걸 올릴 때 바로 물건을 보시고 입찰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5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자, 이 물건의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지도를 잠깐 봐보면 자, 보다시피 중랑천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축소를 해보면 휘경여자고등학교, 휘봉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있고, 그리고 옆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회기역과 가까운 중랑천 옆에 있는 그런 주공 아파트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01년도 사유승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됐죠. 그래서 수리하는 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11층 중에 3층입니다. 아무래도 비선호 총수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에서는 이런 비선호 총수를 좋아합니다. 대부분 알거든요. 5층에서 이 11층 같은 경우는 5층에서 한 10층 정도까지 로열층이겠죠. 이 물건이 이 정도 총수가 좋은 건 다 알고요. 그 다음에 1층은 전부 다 싸다란 걸 전부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입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아예 1층만 노려서 입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처럼 이렇게 3층처럼 조금 애매한 층수는 아무래도 수요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물건을, 그럼 좋지 않은 물건을 왜 사냐라고 하시겠지만, 경매의 특징은 뭐예요? 입찰자만 적으면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렴하게 사기만 할 수만 있다면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물건은요, 특이한 전세권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핀으로 시작하는 임차이 있는데, 개인정보로 가려지긴 했지만, 여긴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가 500만원의 전세권을 살고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대부업체입니다. 이렇게 대부업체에서 전세권을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대부업체 직원과 만나서 병도를 해야 되고 이런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그 등기부를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것만 보셔도 그냥 아실 수 있는데요. 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바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들어왔죠? 같은 날 들어왔는데, 보다시피 6억 4,350만 원이라는 굉장히 채권 금액이 큰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건 이유는 뭐냐면요, 이 500만원의 전세권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500만원의 전세로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근저당을 설정 당시에 한번 임대차 보호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시면요, 여기에 근저당 2019년도에 설정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2019년 4월 25일에 이 물건지는 서울이죠.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 2019년도면 바로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서울특별시의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게 소액 임차인의 조건표를 봐보면, 즉 최우선 면제를 얘기합니다. 1억 1천만 원 이하 3,700만 원까지입니다. 즉 세입자가 만약에 이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3,700만 원의 보증금을 들고, 어떤 세입자가 3,700만 원의 보증금을 들고 들어온다면,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현재 2020년도에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보증금이 3,700만 원입니다. 들어오면 이 최우선 변제에 의해서 이 3,700만 원은 1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이 6억 4,350만 원을 빌려준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3,700만 원이라는 후순위에 들어온 세입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일단 여기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3,700만 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빌려줄게, 채권 채권을 정말 꽉꽉 채워서 정말 거의 집값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빌려줄게, 대신 3,700만 원이라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금액보다 이 앞에서 먼저 배당을 받아가 버리면 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니, 여기에 500만 원의 전세권을 같이 넣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전세권으로 인해서 최우선 면제가 들어오는 거를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500만 원이 살기 위한 전세권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를 막기 위한 전세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이 500만 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500만 원에 전세권이 들어온 대부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명도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근저당 이후의 전세권이므로 전부 다 여기 있는 전세권 압류, 강제경매, 임대경매, 압류는 전부 다 소멸상이고 낙찰자는 인수하는 사항은 없는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에 요즘에 제가 올린 경매 물건들이 전부 다 최근에 굉장히 좀 뒷값이 상승했잖아요. 이 물건도 한번 봐볼게요. 전용이 84.84인데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실거래를. 요즘 실거래를 워낙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워낙 요즘에 그 실거래가 최근에 지금 9월달인데 8월달, 9월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좀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실거래 봐보시면 자, 아까 제가 이제 면적을 보여드렸듯이 면적은 이 물건의 면적은 전용 면적은 84. 얼마였죠? 전용 면적은 84.84잖아요. 84.84잖아요. 공급 면적으로 가면 이 물건에서는 110 정도 됩니다. 110 정도. 여기 이겁니다. 이거 109에서 110 정도 되는 이게 지금 지금 여기 위치가 좀 더 많은데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좀 평수가 많죠. 이 11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같은 평수 84 전용 면적의 공급 면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평수들의 실거래를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09cm부터 볼게요. 보면 일단은 요즘에 실거래를 보실 때 6월입니다. 거래가 지금 6월이 됐죠. 6월이 됐으니까 6월에 지금 6억 7,300, 7억 500입니다. 이 물건이 3층이므로 이때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7억이 안 되는 상황. 뭐 6억 후반대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시세를. 근데 이건 6월이니까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거래된 8월이나 9월에 거래된 거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봐보겠습니다. 110A 봤더니 여기도 7월이고요. 여기도 금액을 보면 약 한 3층으로 따진다면 한 6억 9,200이 나왔으니 한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한 7억 정도? 7억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12M 여기도 7월이고요. 112 여기도 7월이고 110D 7월 최근 거래대가 안 보이네요. 110B 여기도 9월. 여기 있네요. 9월. 9월에 17층이 7억 4,500입니다. 7억 4,500. 9월에 7억 4,500이 17층이니 이 물건 3층이잖아요. 3층이 얼마 정도 할까요? 그럼 한 7억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0G도 한번 봐보면 여기도 7월이네요. 이 물건에 3층으로 본다면 7억 정도? 7억 정도? 그 정도가 좀 시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물론 뭐 여기 나와 있는 매물들은 금액이 장난 아닙니다. 매물 한번 봐볼게요. 매물들은 110으로만 찍은다면 이 정도 되죠. 8억 매물은 8억입니다. 전부. 여기는 뭐 7억 4천도 나와 있긴 하네요. 7억 4천, 7억 9천, 7억 9천. 근데 좀 이건 너무 좀 작으니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나머지는 8억 이 정도 나와 있는 호가는 이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물건에 다시 보시면 7억 정도로 생각해서 다시 물건을 봐보시면 자, 보다시피 현재 지금 5억 6,500입니다. 그럼 굉장히 차이가 나죠. 7억 정도 본다면 뭐 7억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1억 3천 1억 3,500 정도 되는 굉장한 갭 차이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물건 신건인 거죠. 신건이다 보니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물건들은 반드시 신건에 들어가야겠죠. 만약에 정말 3층이라는 그런 특이점, 3층이라는 특이점에 의해서 91년도에서 좀 수리도 많이 해야 되는 91년도 맞죠? 아니 01년도입니다. 01년도에 대한 수리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입찰자들이 줄어들어서 물론 뭐 실거주자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운이 좋게 낮은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돼서 이 물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500만 원의 전세권 대부업체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보시고 너무 이거는 좀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 소유자를 상대로 적당한 이사비를 주어서 명도를 진행하시면 그렇게 하는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